자, EBS 베스트 챕터 5 등차 등비의 레벨 3 주요 문항 몇 문항 더 풀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볼 거는 116번입니다. 고민할 시간 없이 그냥 같이 바로 풀어보는 거니까 내 말 따라오면서 필기에 집중하지 마라. 영상 봐라 나중에. 지금은 그냥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등비 수열의 이제 대칭성인데 한번 등차 수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등차 수열은 양옆의 합이 가운데 몇 배지? 2배. 근데 꼭 그게 붙어있는 둘 뿐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나씩 벌려나가도 계속 가운데 합, 가운데 2배로 일정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일 때 어떤 AL하고 어떤 AK에 대해서 1이 되는 조합이 한 쌍이라도 일단 있다고 치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얘가 L이라고 치고 얘가 K라고 치면 이렇게 안으로 한 칸씩 더 들어와도 계속 합은 1이겠지.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도 계속 합은 1일 거야. 근데 이런 합이 1을 만족하는 L, K의 조합이 무한히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벌려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팔 뻗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그치? 이쪽은 A의 1000만 다 있겠지만 이쪽은 줄어들다 보면 A1까지밖에 못 갈 테니까 무한히 많을 수는 없겠다. 오케이. 자, 그걸 등비수열에다가 한번 바꿔보면 등비수열은 양옆의 곱이 가운데에 뭐지?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뿐 아니라 얘네들의 곱도 다 가운데의 제곱으로 똑같을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합이 무한히 많을 수는 없는 이유는 이쪽에 A1이라는 벽이 있을 거니까 그럴 거예요. 자,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1은 n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의 m이라는 친구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조건 AP 곱하기 AQ는 100을 만족하면서 P보다는 Q가 크거나 같아도 된대 를 만족하는 조합이 총 5개밖에 없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단 벌써 곱해서 100 되는 조합 나 아는 거 있네. 뭐 곱하기 뭐가 100 되는 게 확실해? A의 M하고 A의 M을 곱해주면 이게 100 되는 게 확실해. 즉 가운데 제곱 같은 느낌이 벌써 발견된 상태야. 그럼 당연히 거기서부터 양 사이드로 팔을 벌려나가면 걔네들의 곱도 계속 100일 거야. 근데 이게 무한히 많을 수 없다. 왜? A1이라는 벽이 있을 거니까. 아, 그러면 왼쪽은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 하나씩 줄여서 뭐 A의 n-1이라고 하나 줄여주면 옆에는 하나 키워주면 되니까 n 플러스 1. 얘도 100이고 한 칸 빠꾸해도 한 칸 빠꾸해도 계속 빠꾸해도 얘는 한 칸씩 커져도 계속 100일 건데 A의 1이라는 벽 때문에 무한히 많지 못하고 유한계가 있나 봐. 근데 이렇게가 총 몇 개래? 5개. 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생 거면 요 A의 M이 A의 얼마여야 돼? A의 5였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여담으로 A1과 짝이 되는 건 A의 누굽니까? 9. 합이 10을 유지하면 되니까. 아무튼 나는 등비수열의 곱의 대칭성 같은 걸로 일단 M은 5 찾았으니까 뭐 정보 빨리빨리 정리하면 여기서부터는 다 풀렸어. A1이 5분의 1, A의 5는 10이구나. 이렇게 나오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의 n-1이니까 즉 A의 4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 공비 빨리 구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요렇게가 R 몇 칸인데 4칸. 몇십 커졌어? 50배로 커졌겠다. 그러면 50은 약분해보면 2 하나랑 5, 4개, 2개일 거거든. 그럼 R은 하고 쓰자. 2의 몇 승? 5의. 오케이, 2분의 1승. 자, 그러면 A4를 구할 텐데요. A1으로부터 몇 칸? 가도 되고 귀찮으니까 A5로부터 몇 칸 빠꾸? 한 칸 빠꾸하자. 그래서 10에서 공비 한 칸만 빠꾸하겠습니다. 자, 시헌이가 마무리해주자. 10은 2 곱하기 5니까 나눗셈 하면 2의 몇 승? 5는 몇 분의 1승? 2분의 1승 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뒤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곱의 대칭성에 대한 리마인드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게 11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18번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두 집합 A, B는 A는 AK 바, AK는 수열 AN의 항, 근데 1 이상 AK가 20 이하래. A란 집합이 뭐냐면 AK 애들 중에서 그 값이 A1에서부터 20 안에 있는 친구래. 천천히 곱씹어보자. B라는 친구가 뭔지도 마저 읽어볼게. BK는 수열 BN의 항, 단 K는 1에서부터 10인 자연수. 그 말은 집합 B는 어떤 애들을 모아둔 거라는 거야? B1, B2 뭐 이런 식으로 B에 10까지 모아둔 거겠다. 맞냐? 그러면 집합 B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근데 지금 이 말만 보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네가 알 수 있나?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1, 2, 3, 4, 이렇게 모든 자연수라고 치면 걔네들 중에 1하고 20 사이에 있는 것만 모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집합 A는 이때는 1부터 20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뭐 A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 7, 11, 15, 19, 23, 27 뭐 이런 애들이었다고 치면 얘네들 중에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3부터 19까지만 갖고 있는 게 집합 A예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럼 뉘앙스로만 물어볼게. 공차가 크면 A의 원소는 뭐 해질까? 줄어들겠지. 확확 뛰니까 1부터 20 사이를 금방 벗어나 버릴 거야. 반대로 촘촘하면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아직 몇 개인지 몰라. 그런 상태. 좋아요. 자, 그래 놓고 공차가 각각 D1, D2입니다. 가조건 A5는 B5는 3이다. 일단 적어둘게. 자, 그 다음 나조건을 한번 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하고 B-A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본다. A 교집합 B라는 건 요 가운데를 뜻하는 거고 B-A가 뜻하는 바가 어디냐? 오른쪽일 거야. 여기 원소의 개수가 똑같대. 아, 근데 이거 B는 내가 원소의 개수 알지 않나? 몇 개야? 10개. 아, 그럼 일단 몇 개구만. 5개, 5개가 되긴 하겠구나.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족하는 공차 D1, D2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됐죠? 좋아. 그러면 일단 A 쪽의 공차가 D1이고 B 쪽의 공차가 D2야. 둘 다 몰라. 뭐 누군가를 결정 지어놓고 뭐 일단 경험이라도 쌓아봐야 될 것 같은데. 채연아 뭐 해볼래? 어떤 식으로 경험 쌓아볼래? 집합 A부터. 근데 집합 A를 결정하려면 D에 누구부터 해보겠다는 뜻이야? D1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경험 좀 쌓아보자. 당연히 너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봐. 그럼 일단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뭐부터라도 해보는겨. 자, D1이 어떤 거부터 해보고 싶어? 아무거나. 자연수긴 하대요. 그건 지키자. 1, 그렇게 한번 해보자. 1이면 어떤 일이나 보자. 그러면 A5가 3이라고 했으니까 A의 N이란 친구는 다섯 번째 3이 있고 4, 3, 2, 1,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근데 그런 애들 중 뭐에서 뭐 사이만 모아야 A라고, 라지 A라고? 1에서 20까지만 모아야 돼. 아, 그럼 당연히 지금은 이 집합 A라는 게 뭐가 되겠구만. 1부터 20까지가 다 되는 상황이겠구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B5가 3인데 교집합 5개, 아닌 게 5개 이렇게 있어야 된대. 그럼 D2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험 쌓아보자. 차나 뭐 D2 한번 아무거나 해보자. 어떤 거 해볼래? 3 정도 한번 해볼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B라는 집합은 당연히 B5가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3. 그럼 여기는 0, 마3, 마6, 마9, 막 이럴 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9, 12, 15, 18 뭐 이렇게 되려나? A, B5, 6, 7, 8, 9, 10 오케이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교집합이 몇 개냐라는 걸 봐야 된다. 그럼 당연히 1에서부터 20 사이 있는 숫자를 봐야 되니까 요렇게부터 요렇게네. 몇 개다? 6개. 그럼 바깥쪽은 4개. 값이 비슷한데? 그럼 약간 수정을 거쳐볼까? D2를 더 어떻게 해볼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능지를 써야 돼. 아까 했지만 지금 공차는 작을수록 숫자가 촘촘하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막 요런데 막 20 같은 것도 보이면 교집합에 더 들어가 버릴 거야. 반대로 공차가 커지면 쓱쓱 커지니까 20을 빨리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D2가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건 2여야 돼, 4여야 돼? 4를 한번 해보고 싶어야 돼. 오케이. D2가 4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3이고 이쪽은 안 쓸게 어차피 교집합 아니니까. 그 다음에 6, 7, 8, 9, 10번째까지 7이고 11이고 15고 19고 2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번엔 교집합이 3부터 뭐까지라서 19까지니까 괜찮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1일 때랑 4일 때, 오케이? 1,4가 하나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5일 때도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할 거야. 그렇지?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D2가 5라고 치면 B라는 친구는 당연히 앞에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섯 번째 6, 7, 8, 9, 10인디 8, 13, 18, 23에 50 커지고 있는 거 맞니 나? 덧셈 잘했냐? 그 다음에 28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교집합이 3에서부터 뭐까지밖에 없어? 18까지밖에 없어. 너무 듬성듬성 같구나. 탈락. 그럼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겠다. 좋아. 그럼 D1이 1일 때는 D2가 4인 조합을 찾았어. 경험 쌓으려고 했는데 답을 잘 찾아가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D1이 뭐인 것도 한번 해볼까? 2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이 뭔지를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 A는 A5가 3이니까 그 전에 하나 1이 있었겠지. 1, 3, 그 다음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만 모아두면 되겠다. 그럼 그거에 대하여 이제 다시 한번 D2가 뭐인 거 이렇게 찾으러 나갈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B5가 3인 것도 결정돼 있었고 그때 D2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했던 이 집합은 이때도 달라지나? 그치? 그냥 보면서 이거 다시 재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이거 보면서 1, 3, 5, 7, 9 이런 홀수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자. D2가 3이면 하나, 둘, 셋. 깝이네. D2가 4인 거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네. D2가 4일 때 되는 거 하나 바로 찾았어. 그럼 5일 때 보자. 5일 때는 또 3, 13 너무 적어요. 안 되겠네. 깝이. 그러면 또 끝난 거 아닌가? 그럼 그 다음 D1 뭐로 가볼게요? 3 가봐야지 뭐.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을 바로 한번 뽑아내볼게. 3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니까 그 하나 전에는 0일 텐데 그건 카운트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러면 3, 6, 9, 12, 15, 18까지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얘네랑 이미 이거 해둔 거 얘네 보자. 교집합을 봅시다. 근데 나 D2가 3보다 더 작은 거 안 해봐도 되나?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 D2가 2인 것도 해보자. 왜냐면 아까 3 하고 싶은 건 진짜 아무렇게나 해본 거니까. 자, 만약에 D2가 2라고 치면 3 전에 1, 뭐시기, B1, 2, 3, 4, 5 이렇게 있었을 거고 6, 7, 8, 9, 10에 대해서 5, 7, 9, 11, 13 뭐 이런 식으로 잡히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보면서 얘랑 교집합이 5개인 게 있나 보자. 먼저 얘부터. 또 겹치는 데다. 6개 다 겹쳐. 그 다음 얘면 3이랑 15밖에 없음. 여기 너무 적어. 얘는 3, 9 밖에 없는데. 그럼 D1이 3일 땐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D2가 5보다 큰 건 애초에 볼 필요도 없다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가보자. D1이 뭐일 때? 4일 때 한번 해보자. 그럼 A라는 집합이 뭐가 되는지 한번 써주세요. 3 다음에 뭐 있을까? 7, 11, 15, 19 이렇게 있겠네. 좋아. 그러면 얘랑 겹치는 것도 뭐 있지? 아니고. 이거다. 4,4 되네. 이쪽이랑은 안 되고. 얘는 3, 7, 11 값이 얘도 안 되겠다. 해보면 지금 결국 1,4랑 2,4랑 4,4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D의 원이 5인 걸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가 될까?
그렇지. 요 집합을 보면 A는 적어도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돼. 5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A가 너무 듬성듬성 가면 벌써 여기가 5개인데 그지? 더 확확 가면 A라는 집합 자체가 3에다가 8에다가 13에다가 18밖에 없는 너무 조그만 집합이 된다. 그럼 안 되겠구나 해서 4,4랑 2,4랑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뭐 계산을 위한 테크닉이나 등차 등비의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조건 잘 읽고 해석해서 꾸역꾸역 할 수 있냐를 요구하는 문제니까 이런 걸 자꾸 공부해 두셔야 능지가 올라갑니다. 자꾸 독해 해버릇하는 연습. 자, 다음 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1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기니까 한번 살짝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대충 살펴보자. 지금 A라는 집합은 A1의 제곱, A2의 제곱, 뭐 이렇게 다 제곱한 거 갖고 있으면 되고,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AK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호가 딸깍딸깍 바뀔게요. A1은 무슨 A1으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1, A2는 짝수니까 그런 식으로 오면 마이너스 A9 플러스 A의 10 뭐 이렇게까지 있나 봐. 이제 얘네들을 제일 큰 것부터 나열한 걸 각각 이쪽에 1등들 알파1, 이쪽에 1등 베타1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대요. 자, 그래놓고 등식이 뭐냐면 알파2분의 알파1 이퀄 베타2분의 베타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베타2는 8. 그 다음에 베타1 플러스 베타2분의 알파1 마이너스의 알파2가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알파1 베타3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결국은 이 10개 항, 밑에 10개 항 중에 뭐 1, 2등만 잘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누가 1, 2등이니 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첫 항이 무슨 수야? 몰라요. 공비가 무슨 수야? 몰라요.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누가 1, 2등이지 같은 걸 한번 살펴보자. 오케이. 자, 아까 말했다시피 등비수열. 직선이나 2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제풀이에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항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뭐 점점 절대값이 커지나 작아지나 등의 관찰 용도로는 그림이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케이스 분류부터 한번 해볼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냥 첫 번째 항, 채연아 양수인 거 해볼래? 음수인 거 해볼래? 양수인 거 해보자. 지송아 공비 1보다 큰 뭐 양수 음수 뭐 해볼래? 양수? 그럼 양수 중에도 1보다 큰 거 해볼래? 작은 거 해볼래? 큰 거 해볼까? 오케이. 그럼 일단 생각해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될 때 총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되겠어요? 8개인 건 느끼겠어? 첫 항이 양음인지랑 공비가 1보다 큰지 0에서 1인지 마일 0인지 마이너스보다 작은지 4개. 그러니까 이론상 8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뭐 그 중에 아무거나 해보는 겁니다. 좋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항의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제곱해봤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 1등 알파1이 누구야? A의 10. 그냥 바로 이 자리에다가 바로 대입할게. 그러면 1등이 A10의 제곱, 2등은 A9의 제곱일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붙어있는데 모든 항이 다 양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버린 세계는 당연히 음수니까 무시하면 되고 양수인 애들끼리만 힘싸움하면 되잖아. 그나마 제일 큰 건 누구겠어? A10. 2등은 그럼 얘가 아니라 A8. 그럼 1등이 분자에 올라갈 거니까 A10 나누기 A의 8 전체의 제곱이다. 확인해보자. 왼쪽은 뭐의 제곱이라고 줄여 쓸 수 있어? R의 제곱. 우변은 뭐의 몇 승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R은 1 또는 마일 또는 0 이렇게 있을 텐데 문제 조건 보니까 모든 항이 서로 다르대. 그럼 제로여도 안 되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겠지. 이거 기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시헌아 어떤 조합 해볼래? 8가지 중에. A 양수 음수 뭐 할래? 양수. 그럼 공비를 어떻게 해볼래?
아무거나 하라는데 그 아무거나를 말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하고 싶으면 아무나 말하세요. 공비가 1이 하고 싶으면 진짜로 대학을 가지 마, 이 개새끼야, 그냥. 뭐라고? 뭐라고? 시발려나, 그럼 난 방금 뭐 했니?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라는 케이스는 없어. 내가 선언할게. 죄송하지만 나는 저 새끼를 대학에 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거 해볼래? 시발려라! 이게 똑같은. 왜 개그야, 오늘? 민철아, 뭐 할래? 0이랑 1 사이. 오케이, 0이랑 1 사이. 뭐 그나마 이 정도로 나와야지. 자, A가 양수고 공비가 0에서 1 사이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줄어들기만 할 거다를 생각하면 제곱해봤자 다 그러할 거니까 1등은 오히려 A의 뭐가 되겠어? A의 1이 될 거고 2등은 A의 2의 제곱이 될 거다. 자, 그 다음 이쪽을 보시면 당연히 모두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안 돼. 일단 걔네 마이너스니까 빼. A2 같은 애들만 볼 건데 진폭은 점점 뭐해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니까 1등이 누구? A2, 2등이 A4.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보면 좌변이 또다시 뭐 분의 1? 이쪽은 그래서 안 될 거다. 그러면 슬슬 조금 눈치를 까자. 아, 보면 만약에 내가 공비를 양수로 잡잖아? 그러면 첫 항이 양수든 음수든 부호는 계속 뭐 하다야? 일정하다가 되겠지. 그럼 부호가 계속 일정하면 A는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럼 1등과 2등은 분명 줄어가는 형태면 1, 2등일 거고 커져가는 형태면 1, 2등. 아무튼 붙어있는 새끼란 말이야. 그치? 그럼 붙어있는 새끼인데 당연히 제곱 붙었으니까 이 비율이 R의 제곱 같은 형태로 잡힐 거라고. 물론 R분의 1일 수도 있지만. 근데 B는요, 모든 항의 부호가 일정하면 얘 마이너스 덕분에 음양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칸 건너뛴 게 양양 이렇게 될 거니까 1, 2등이 아무튼 두 칸 차이 날 거란 말이지. 그럼 그 두 칸 차이 나는 거에 또 제곱할 거니까 어떤 형태야? R의 4제곱이나 R의 4제곱분의 같은 형태가 돼버릴 거라고. 그럼 제곱이랑 4제곱이 같을 리가 없잖아. 아, 그럼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때문에 무식하게 8가지 다 할 건 아니고 슬슬 눈치를 까자. 공비를 무슨 수로 잡자? 슬슬 공비를 음수로 잡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모르니까 진짜 1번 해볼게. 여기까지 약간 사전 탐색이었어. 뭐 A가 양수라고 치고 시연아 공비 음수 중에 어떤 케이스 해보고 싶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 새끼. 아유, 진짜. 아니긴, 뭘 아니야. 네 대학이 아니겠지. 자, 일단 이런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움직임인지 보세요. 첫 항은 양수고요. 진폭이 점점 뭐해져? 작아져. 그러니까 양수부터 시작을 할 거고 지그재그로 줄어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 그럼 1번, 제곱. 어차피 다 양수로 만들어준대. 그럼 당연히 진폭은 점점 줄어갈 테니까 1등은 누구야? A1, 2등은 A2의 제곱. 그 다음 얘네들은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얘는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첫 항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고 그 다음 얘는 원래 음수고 다 뭐가 됐네. 다 음수가 됐구나. 그치? 그러면 다 음수인데 진폭이 뭐해져? 작아져. 그 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따라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1등은 누구야? A10이 1등이겠지. 2등은 마이너스 A9가 돼야 되겠지. 그 녀석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야. 맞나? 자, 그렇다면 이쪽은 뭐가 되지? R분의 1의 제곱. 오른쪽은 R의 제곱. 아이고, 이러면 또 돼안돼.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좀 미리 눈치를 까보자. B쪽에 2등이 8이래. 아무튼 무슨 수야? 양수야. 근데 방금 우리가 한 케이스는 모두가 다 무슨 수야? 음수. 아, 저런 일도 좀 없애자. 그럼 또 다른 거 해보자. 어떤 거 해봐야 될까? 아, 첫 항을 음수로 바꿔볼까? 좋아. 그러고 나서 차나 공비 어떤 거 해보고 싶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오케이. 그럼 이대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떤 움직임이냐면 첫 항이 음수인데 진폭은 점점 뭐 해져? 작아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라지 A 싹 다 제곱해. 아, 어차피 다 양수로 만들면 진폭만 보면 되겠다. 진폭이 점점 줄어가니까 제일 큰 건 누구야? A1이 1등, 2등은 A2가 2등. 그 다음 부호 보겠습니다. 첫 항이 음수고 공비가 음수면 원래 부호는 마뿔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얘가 뿔. 이 색이 원래 뿔. 다 뿔이 됐어. 그 다음 진폭은 뭐 해진다고? 작아진다고. 그럼 진폭이 큰 것만 보면 돼. 어차피 다 양수가 됐으니까. 누가 1등이야? 마이너스 A1. 2등이 누구야? A2. 그 녀석의 제곱이래. 아, 이제야 등식이 R분의 1의 제곱, R분의 1의 제곱 만족을 하네. 아, 일단 이런 케이스는 오케이구나. 그럼 이제 이어서 갈 수 있겠다. 이제 요 녀석 1, 2등 갖고 등식을 세워볼게. 베타1 그냥 여기 있는 거 보면 되겠다. 베타1이라는 건 얘니까 마이너스 A의 1 더하기 베타2는 여기 있는 2등이네. A의 2 분의 알파1 1등 왼쪽 위에 있는 새끼다. A1 제곱 빼기 A2의 제곱.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분모랑 분자 합차 공식일걸? 뭘로 약분될까? 좋습니다. 그것이 일단 4래. 그 다음 베타2가 8인데 베타 2등은 뭐냐면 여기 있던 새끼네. 어디 있지? 그대로 보고 뺏기자. 여기 있는 새끼네. A2가 얼마네? 그렇다면 A1이 얼마일까? 그렇다면 공비가 얼마인 걸까? 공차 말고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12분의 8이니까. 아,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0사라는 조건까지도 만족하니까 얘는 다 괜찮게 됐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답이나 구해놓자. 알파1 곱하기 베타3. 알파1 1등이었는데 뭐지? A1의 제곱이네. 그 다음 베타의 3등. 베타의 3등 어떤 느낌이었지? 진폭이 점점 작아지니까 얘가 1등, 2등, 그 다음이 3등이었겠다. 그럼 3등은 무슨 A3? 마이너스 A3. 자, 그렇다면 A1이 제곱이니까 144고 일단 마이너스 때려놓고 A3이라는 건 A2 8에다가 공비가 얼마였지? 마 3분의 2만 한 번 더 땡기자.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요. 3이랑 먼저 144를 없앨게요. 48 곱하기 16. 48 곱하기 16.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768. 암산은 16의 제곱 먼저 하고 거기다가 3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256 곱하기 3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를 거야. 768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답은 나왔거든.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 8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린 그 중에 4번째만에 답을 찾아버린 거긴 하거든. 좀 더 궁금한 것도 있어. 뭐냐면 일단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럼 B가 모두 다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말고 또 뭐도 궁금하긴 해야 돼. R이 마이너스가 작으면 안 되나? 이거 한 번만 고민해보자. 첫 항이 음수고요. 진폭은 점점 뭐 해집니까? 커져요. 그러니까 음부터 출발해서 진폭이 커지는 요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A는 어차피 제곱해서 다 양수가 됐어. 진폭만 보자. 앞쪽이랑 뒤쪽 중에 누가 커? 뒤가 커. 그럼 1등, 2등이겠다. A10부터 쓰겠습니다. A의 10의 제곱, 2등 A9의 제곱. 그 다음 항의 부호는 얘랑 똑같아요. 처음이 음이고 음뿔 이렇게 바뀌어.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으니까 다 뿔로 바뀐 건 똑같아. 아까랑 다른 건 진폭이 점점 뭐해지니까 뒤쪽이 크겠네. 1등이 A10이겠다. 쓰겠습니다. 여기가 A의 10. 2등은 마이너스 A9의 제곱. 일단 둘 다
R의 제곱으로서 똑같으니까 괜찮겠다. 그래? 그럼 괜찮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씩 베타1. 베타1 이 새끼 1등이었지. A의 10. 플러스 베타2 여기가 2등인가? 마이너스 A의 9. 분의 알파1 빼기 알파2 1등 2등이었지. A의 10의 제곱 빼기 A9의 제곱. 이쁘다. A10 플러스 A9가 얼마다? 4다. 그 다음 베타2가 8인데 베타2는 2등 요 자리에 있던 것 같아. 마이너스 A9가 얼마니까? 8. 그렇다면 이제 A9가 얼마고? 그 다음에 더해서 4라는 건 A의 10은? 12. 그럼 공비는? 조건 만족해야 하네. 하네. 그럼 이쪽도 괜찮나 봐. 뭐야, 씨발, 답이 두 개인가? 찾으러 가보자. 내가 해야 될 게 뭐더라? 알파1. 여기 1등 누구세요? A10의 제곱이세요. 그 다음에 베타3. 베타 쪽 3등. 2니까 A8. A의 8. 그럼 일단 A10이 144일 거고 A8이라는 건 마이너스 8에서 공비 빠꾸 해야 되니까 거꾸로 하면 3이랑 144가 48 곱하기 16. 똑같네. 우연인가? 자, 마지막 공부 사연 이겁니다. 야, 두 가지 케이스 다 답이 똑같이 나왔어. 이건 우연히 맞아서 그런 건가? 어떤 의도인데, 어떤 의도? 그게 공부야. 그러니까, 씨발, 그게 어떤 의도냐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물론 이 문제, 지금부터 할 말을 외우거나 할 그런 테크닉은 아니야. 근데 등비 수열을 관찰하는 그냥 시야를 하나 더 갖고 가자라는 건데, 이쪽 케이스는 공비가 얼마였지? 마 3분의 2였지.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3. 뭔 말이냐면 우리가 A랑 B 수열을 만들어 놓고 아무튼 관찰한 건 A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값이 큰 애들만 관찰했잖아. 값으로 관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1, 2, 4, 8, 16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16, 8, 4, 2, 1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제일 크냐를 물어봐봤자 다 똑같은 거지.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요거랑 요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돼 있든 이렇게 배치돼 있든이 딱히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이 똑같은 건 필연적인 거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같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출제자 여유도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120번 공부했고, 다음 페이지를 하나 넘겨볼게요.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122번 이런 것들은 다 꼭 집에서 풀어 오셨어야 되는데, 안 풀어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네. 공부는 이 몫이다. 대학은 내가 가냐. 난 이미 다 졸업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124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124번의 마인드는 딱 하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이미지라고? 1차 함수. 자, 생각해보자. 첫 항이 마이너스의 12,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의 AR과 절대값의 AM이 같도록 하는 DLM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결국 이런 느낌이네. 등차 수열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무조건 V자가 되겠지. 근데 그게 L이란 어떤 정수일 때랑 M일 때랑 어떤 정수일 때가 같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생겨야 될까? 아니요. 그건 맞죠. 그건 당연히 맞죠. 자연수라고 됐어요. 에서 말해봐. 양 사이드의 높이가 같은 게 둘 다 정수가 될 수 있으려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어때야 된다라는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될까? 그렇지. 절편이 어떤 생김새면 될까? 그렇지. 정수 또는 0.5면 되겠지.
.3 이런 비틀어져 있으니까 같은 높이가 없을 거는 0.5면 뭐 2.5면 2랑 3 같을 거고 만약에 5면 4랑 6 이렇게 같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읽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의 x절편이 정수 또는 .5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정수 또는 .5를 좀 잘난 척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혹시? 정수라는 건 예를 들면 뭐 m 같은 꼴인 거고 m은 또 문제 있으니까 뭐 n 같은 꼴인 거고 .5라는 건 n 플러스 뭐 2분의 1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형태면 될까? 2분의 정수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이게 뭐 만약에 짝수면 정수인 거고 홀수면 .5인 거고 그치? 잘난 척 하려면 2분의 정수라고 쓸 수 있지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 정수 또는 .5 생각하자. 자 그러면 첫 항 a가 마이너스의 12고요. 공차가 d래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줍시다. 몇 n 질러놓고 dn 질러놓고 1, 마이너스의 10이 지나게끔 보정하면 되는 거지. 뭐야? 마이너스의 d 마이너스의 12 맞죠? 그러면 이 친구의 x절편을 찾을 거니까 는 0을 찾자. 따라서 x절편은 뭐분의 뭐 플러스 뭐게 일단 그럼 1은 빼내도 괜찮겠고 d분의 12 얘만 보면서 이제 이 결과물이 정수 또는 .5가 되게끔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수 d 그에 따른 x절편들을 한번 약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게. 1 괜찮나? 그럼 x절편 뭔데? 13 4, 3이야? 4, 4 아니야? 5는 되나? 안 돼. 2.4는 안 이뻐. 6은 not bad. 7 안 되고 8이면 그렇지. 8이면 여기가 1.5 딱 돼주니까 괜찮네. 1까지 더하자. 2.5 9 10 11 12 13 14 그렇지. 24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4면 1.5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뭐까지 찾으라고 했냐면 그 D와 L, M의 조합도 찾으래. 뭔 말이냐면 X절편이 13이면 여기가 딱 13이면 뭐랑 뭐가 당연히 같아. 12, 14가 같겠지? 근데 11 이것도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8 벌려가는 게 다 똑같을 거다. 근데 당연히 무한계 있진 않겠지. 왜? 1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3이라는 거 왼쪽만 세자. 1부터 뭐까지가 짝이 알아서 있다는 거야. 13? 근데 문제에서 L보다 M이 커야 된대. 12까지만 있는 거겠지. 자, 그런 방식으로 빨리빨리 셉시다. L, M의 쌍의 개수 12개. 얘면 2.5면 2개지. 여기에 2.5니까 2하고 1이 있는 거니까 2면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31개인가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직선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보자마자 절편이 정수 또는 .5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얘들아, 등차수열의 합은 어디를 지나는 몇 차 함수다?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 둡시다. 볼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의 30이다. 일단 메모해 둘 거고요. 가조건 다가 뭐 일단 3초가 30 이하인 자연수래. 이것도 메모해 놓고. 나조건 절대값의 SL은 SL 플러스 7은 SM을 만족하는 자연수 LM이 존재한대. 자, 그럼 바로 그림으로 가볼게. 자, 등차수열의 합은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라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치? 그 다음 공차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이야? 공차랑 2차 함수의 최고차랑 부호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음수인 일반항은 합이 이렇게 생겼어. 뭐래? 이렇게 생겼어. 인테그랄이랑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아무튼 지금은 기울기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뭘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뭘 씌웠대? 절대값을 씌웠고 문제를 보니까 세 개의 값이 같대. 뭐랑? L이랑 L 플러스 7이랑 M이래. 그렇지. 이것도 기출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끌고 가자. 인데,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이 다시 한번 2차 함수이긴 한데, 예를 들어 봐봐. 대칭, 뭔가, 3이랑 5일 때 같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요 2차 함수의 식을 2차 함수 문제라면, 즉, 미적분, 아니, 수투 문제라면, x-3괄호 x-5 플러스 k야 라고 두는 거 매우 똑똑한 방법이야. 또는 저렇다면 대칭축이 4일 테니까 이 녀석의 제곱 플러스 l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야.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는 이것들이 그렇게 똑똑한 방법은 아니야. 왜?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걸 아니까. 원점 지나는 거 아니까 3, 5를 통해서 대칭축 4를 찾으면 얘로 식 세우지 말고 0과 누구로? 0과 8로 an, n 빼기의 8이다 라고 세우는 게 제일 똑똑할 겁니다. 미지수가 적게 쓰일 거야. 그래서 말이야, 이 문제에서도 L하고 L 플러스 1이 똑같네? 에서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라는 거야? 2L 플러스의 7이다. 로 식을 세워보자. 그래야 원점 지나는 걸 확실히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SN이라는 친구는 일단 이거 정도는 하자. 일반항이 공차가 얼마라고? D. 그러니까 뭐 DN 어쩌시구리일 거 아니야. 그럼 SN은 뭘로 시작하는 2차식이야? 그렇지.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인수가 핑크 이거 두 개라는 거지. 그럼 차나 N 곱하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지금 당연히 미지수가 D도 모르고 L도 모르는 상태야. 근데 뭔가 좀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나? 지금 시점에서? 뭐 대입해 본 적 한 거 있나? 첫 항이 마이너스 30이다 정도는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S의 원은 2분의 D 곱하기 1 무시하고 이쪽 뭐가 되나? 그게 마이너스 30이라고 정리하자. D에다가 이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없앱니다. 그게 얼마다? 30이다. D도 자연수, L도 당연히 항의 이름이니까 자연수. 노가다 하라는 뜻이구나. 찾아보자. 자, 표로 만들게. D랑 L 가지고 한번 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준이가 한번 찾아보자. 3초가래. 그러면 대충 4부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4면 돼요? 그럼 뭐가 될까? 5, 3 좋고요. 또 근데 12면 0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겠네. 오케이. 그럼 일단 지금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대입하면서 가볼게. D랑 L이 2조합일 때 2분의 5n제곱 2분의 5n 괄호 n 빼기 3 들어가니까 얼마요? 13. 일단 이런 항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요거일 수도 있어. 6하고 2야. SN은 6 한번 대입해볼까? 몇 n? 3n 괄호 n 마이너스 얼마? 11인가? 2 들어가니까 11. 이제 둘 중에 뭔가를 결정해야 돼.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야? 그렇지. m을 넣었을 때도 같게끔 해주는 자연수 m이 존재해야 된다를 지금 찾으러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다 나왔고 그때그때 L도 나왔으니까 이 높이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먼저 L, 즉 3을 대입해서 S의 3을 구해둘게요. 2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마10. 이게 얼마유? 여기가 마이너스 75라고? 뭐지? 그치. 원래는 여기였던 거야. 절대값 붙어서 75. 그렇다면 M을 대입했을 때는 그냥 원래 아래로 볼록인 식 그대로에다가 잘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5M, M-의 13 이퀄 플러스 75. M괄호 M-의 13이 거꾸로 얼마게? 30을 만족하는 M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땡이야. 있나? 15라고 있네. 그 말은 이쪽이 사실은 미리 정답이었고요.
이쪽이 왜 안 되는지 빨리 찾으러 가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L을 대입했을 때 값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이번엔 L이 이거예요. S 얼마? 2. 3 곱하기 2 곱하기 마 9. 니가 얼마? 마이너스 54. 아, 당연히 원래 마이너스가 맞아. 말아 올려서 M이랑 같아야 되니까 M을 대입하자. 3M. M-의 11가 54. MM-의 11가 18. 이 없는 거예요. 그치? 11 차이 나는 숫자 곱해서 18 될 수가 없다.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안 된다. 오케이? 2차 함수, 원점 지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식을 어떻게 빨리 세우느냐. 대슈. 오케이. 자, 이렇게 125번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몇 문제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 좋아. 그러면 이 문제들 포함하고 이제 나머지 뒷단원 수열에 합하고 귀납적 정의의 레벨 3는 숙제로 풀어와 주시면 몇 문제씩 없어요. 20문제 정도밖에 총 안 되니까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